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 또는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뷰티풀소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좀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먼저 뷰티풀소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개 부분을 보면 교재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동명의 시에서 이 이름을 따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 속에서 모조 거북이 이 노래를 부른다 라고 해서 약간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서 따온 이름이다. 뷰티풀소. 그렇다면 이상한 나라, 제가 물결표 실어놨는데요.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에서 따왔으니까 이제 이상한, 뭔 의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놨냐. 즉, 웹은 이상한 공간일 수 있다. 즉,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없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형식이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뷰티풀소프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잘못된 HTML을 수정해서 쉽게 탐색 가능한 XML 형식의 파이썬 객체로 반환을 해준다든지, 복잡한 웹페이지를 탐색하게 해준다는 등의 유용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저자 역시 이상한 나라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뷰티풀소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즉 오류 같은 경우처럼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 처리를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설치를 해 주셔야겠죠.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뷰티풀소프 설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라이브러리는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로 설치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뷰티풀소프 4를 사용합니다. BS4라고도 얘기하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BS4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건 파이썬 설치된 뒤에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을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교재를 가지고 있으실 것이고, 또 추가로 이미 파이썬을 설치해 보신 분들이라면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설치 해설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링크를 참조해 보면요. 크로미닷컴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가면은 한글 번역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뷰티풀소프에 대한 문서, 그래서 뷰티풀소프 설치에 대한 부분, 또 이 문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는 뷰티풀소프 4번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 설치하시다 보면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파이썬 코드 2하고 파이썬 3하고 두 가지를 모두 다 자신의 PC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3를 이용하셔서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그 부분이죠. 이렇게 파이썬 3라고 명시를 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이런 간략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서를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교재 27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신의 시스템, 즉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방법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들 다들 구매하셨나요? 아직 구매 전이시라면 제가 드리는 지금 현재 슬라이드로도 구성이 가능하고, 설치 관련된 문서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지금 PPT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스 코드도 제가 실습해보고 실험해보고 추가적으로 변경해보고 했던 코드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사용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번 설치하실 때 교재에서 이렇게 참조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딱 잘 이해하시고 이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참조 문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가 다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언제까지 오프라인 수업을 못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우리는 실습실에 직접 설치를 해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집에서 실습을 해보시고 학교에 오시길 바랍니다. 자, 설치가 마무리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 다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요. 일단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는 것을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즉 뷰티풀 숲 객체라고 해서요. 뷰티풀 숲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객체입니다. 즉 뷰티풀 숲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뷰티풀 숲 객체 BS 객체입니다. 지금 코드를 간략하게 좀 한 코드를 올려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이제 주석 처리를 좀 해놓고 추가 설명을 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BS4로부터 뷰티풀 숲을 임포트 시켜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URL 오픈, 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라고 했고요. URL 라이브러리. 그래서 URL 오픈에서도 이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사이트의 페이지를 오픈 요청을 보내서 HTML 객체로 반환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BS4를 사용하기 위해 것에 대한 설명이 요 소스 코드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자, 아래에 있는 코드는 9번, 10번 라인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작성을 해 봤는데요. 이제 BS 객체는 뷰티풀 숲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놓은 HTML 객체 있죠. URL 오픈으로 반환받은 HTML 객체를 전달을 하고요. HTML 파서를 이용해서 파싱을 해서 BS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BS 객체요. 여기서 매개 변수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9번 라인도 잠깐 보실까요? 뷰티풀 숲에서 HTML read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까 우리 읽어드리는 것도 보여드렸죠. 저희가 파일을 라이팅하기 위해서 리드하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읽어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HTML 객체를 리드 함수를 통해서 BS로 파싱한 경우가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객체하고 매개 변수하고 두 번째 매개 변수 두 가지로 구성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이 무엇인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매개 변수는 HTML 텍스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뷰티풀 숲의 객체를 만들 때, 이 숲이 객체를 만들 때 쓰는 구문 분석기를 말하게 됩니다. 구문 분석기. 주로 HTML.parser를 이용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구문 분석기는 별도의 구문 분석기를 설치하셔서 직접 지정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결과는 거의 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HTML의 파서, 구문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BS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BS 객체에서 보니까 .h1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부분 뷰티풀 숲 객체죠. BS 객체 안에는 분명히 HTML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h1 태그를 찾아서 프린트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린 거고, 아래쪽에 실행 결과를 표시해 놨습니다. 즉, 이 부분이 되겠죠. h1 태그 부분을 찾아서 출력을 해보는 샘플입니다. 다들 이해되시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해 보셨다면
컨트롤 F5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그 결과를 화면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콘솔 창이에요.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이 샘플 코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요. PS4 이렇게 리절트 이 코드인데요. 이 코드에서 자 밑에 부분 좀 지워볼까요? 제가 지우고 콘솔 창을 지우고 터미널을 다 지워버리고 실행을 컨트롤 F5 라고 누르면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돼서 H1 태그를 찾아낸 것이죠. 근데 이 H1 태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드에서는요, BS 안에 HTML 안에 body 안에 H1 태그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S의 H1이라고 직접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HTML의 body에 H1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는데 BS의 H1이라고 진행하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또는 BS의 HTML의 H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객체를 가지고 올 때는 H1 태그를 직접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11번 라인에서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보시면은 여기서요, 이 파서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파서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다른 파서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라면 그 파서를 이용할 때 다시 추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이해되시나요? XML 부분으로 확실되는 부분들까지 살펴볼 예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실습을 해보시고 각각에 대한 코드들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자, 파싱까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파싱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태그를, 즉 특정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죠. 찾아낼 수 있는데 웹페이지는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JSP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페이지 HTML 태그의 규격을, 표준 규격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태그가 열렸는데 태그가 닫히지 않은 경우, 브라우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브라우징을 해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데, 태그가 잘못된 경우라든지 즉 잘못된 데이터 형식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보시면 잘못된 데이터 형식이 사용된 웹서버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즉 데이터 형식의 오류 문제로 데이터 추출할 때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교재에서도 설명하고 있다시피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스크래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놓고 자리를 떴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왔을 때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있지 않고 중간쯤에 갑자기 멈춰 있다면 모든 작업을 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예외 처리가 없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예외 처리의 상황들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HTTP 에러, 두 번째 URL 에러, 두 가지 에러를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페이지를 찾을 수 없거나 URL 해석에서 에러가 생긴 경우에는 HTTP 에러라는 게 발생이 될 수 있고요. URL 에러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다운된 상태, 즉 서버가 동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URL에 오타를 넣어서 잘못된 그런 사이트가 없는데 찾아가려고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URL 에러라는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자바라든지 기타 다른 언어에서 계속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예외 처리는 파이썬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뷰티풀숲 객체에 있는 태그에 접근할 때마다, 즉 BS 객체에 접근할 때마다 존재 여부를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정보가,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태그에 접근했을 때는 BS 객체는 none이 반환되는 none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 태그는 없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별 문제가 none이기 때문에, 어쨌든 none이라는 객체가 반환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진정한 문제점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문제점은 none 객체를 통해서 또 다른 접근을 시도했을 때, 즉 해당되는 태그를 찾고 그 태그를 통해서 특정한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겁니다. 즉 none 객체에 어떠한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이럴 때는 attribute error라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즉 예외 처리를 해주면은 attribute error가 발생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마 여지껏 파이썬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머신러닝 쪽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예외 처리 부분 문장을 이제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예외 처리 부분은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서라도 또는 웹에서 데이터라도 찾아서 기본적인 방법을 숙지를 하시고 수업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예외 처리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 코드가 조금 존재하는데요. 이 코드는 이렇게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코드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전체를 해석하기 전에 일단 예외 부분을 보겠습니다. try, except가 두 개 있을 수 있죠.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예, 즉 HTTP 에러인 경우, 즉 페이지가 없는 경우 등의 오류 처리를 위해서는 HTTP 에러가 발생될 수 있는 것, 예외 상황. URL 에러, 서버 URL이 없거나 잘못됐거나 서버가 동작을 안 하는 경우거나 그럴 때 처리를 하기 위한 URL 에러, 두 가지의 try except를 처리를 해주고요. 그 이제 else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동작 it worked 라고 수행하는 코드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try except else 부분으로 구성을 해서 예외 처리를 하겠다. 자, 전체 코드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URL 오픈 함수 임포트 시키고요. 자, HTTP 에러를 except 하기 위해서 당연히 HTTP 에러 역시 임포트를 시켜줘야겠죠. 자, 얘 또한 URL 라이브러리 안에 리퀘스트 모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RL 오픈 함수가 HTTP 에러, 범용 에러가 발생될 수 있다. 이 오픈을 할 때 범용 에러가 발생될 수 있다. 자, 밑에 것은 URL 에러에 대한 임포트를 처리하기 위한 문장, 그리고 3번 문장을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try 시도를 하기를 URL 오픈을 할 거죠. 만약에 이 페이지 지금 제가 적었는데 error.html이라는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예요. 이런 페이지를 요청을 했을 때는 페이지가 없다 라고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아까 페이지 읽어왔던 페이지 1.html 파일을 읽어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얘는 정상, 얘는 비정상일 경우에 상황, 자, HTTP error as 2로 해서 프린트 예외를 출력하는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너를 반환하거나 브레이크문을 실행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빠져나갈 수도 있게 되겠죠. 네. 또 서버 URL이 잘못됐을 경우, 서버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the server could not be found 라는
예외가 처리가 될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이 된 것은 그 밑에 except절에서 return이나 break를 사용한다면 이 else절은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성에서는 return이나 break 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else 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 부분이에요. 실행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요. 동일한 코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예외를 출력하는 부분이라서 일부러 예외 페이지를 요청했습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실행된 결과 http error 404 not found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페이지가 없거든요. error.html이라는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할 때 404 not found라는 오류를 그런 페이지 없어. 400번째는 클라이언트 요청 오류죠. 그러니까 기억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서버가 동작을 안 하고 있다면 이런 문장이 수행이 되겠죠. The server could not be found. 서버가 없습니다. 라고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직접 없는 페이지도 만들어 보고요. 서버가 다른 없는 서버를 한번 작성을 하셔가지고 예외를 처리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예외가 필요한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요. 예외 상황에 따라서 HTTP 에러냐, URL 에러냐, 우리가 어쨌든 웹 데이터를 크롤링하기 위한 것이니까 쭉 스크래핑 하면서 가지고 올 때 예외를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모든 코드에 예외를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2교시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